오늘 할 내용을 이제 ALM-CI라고 이제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밀접한데 어떻게 보면은 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좀 더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법,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엑셀로 개발을 범위를 정의하고 일정 진행 상황 관리했어요. 말 그대로 WBS 그 표를 쫙 해서 뭐 일정을 몇 달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색깔로 칠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고 여기까지 됐고 이렇게 하는 좀 약간 문제가 있었죠.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엑셀 파일의 버전의 문제. 이 하나에 관리하는 요 파일이 주로 이제 PM만 항상 최신 버전이고 PM이 주로 수정을 하니까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아웃데이트된 그런 버전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일정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대부분 많은 조직들이 그럴 텐데 보여주기용이에요. 그러니까 보고용. 그러니까 윗사람들이나 아니면 고객사나 그냥 그 어딘가에 공유를 해줘야 되는 보고를 해야 되는 그쪽에다가 그 보고용으로 우리 요만큼 진척됐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수치가 중요하잖아요. 몇 프로 됐다, 피처 몇 개 중에 몇 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실제 개발 상황이랑 동떨어진 거죠. 우리한테는 지금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이미 한 90% 됐대. 그러면 야근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그래서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하고 일정 관리 엑셀을 이제 조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건 이제 구성원 간의 진행 상황의 공유가 전혀 안 돼요. 물론 각자 어느 정도 다른 기능 개발을 해서 막 컨플릭트 날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코어한 부분이 누구 하나가 개발을 한다면 그 사람의 개발에 대해서 일정을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.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듈이 그 사람이 만든 모듈이 테스트가 잘 됐고 내가 갖다가 써도 무방한지 안심할 쓰고 있는지 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됐고 그리고 또 문제사항이 생기면은 이제 대처가 힘들죠. 이런 상황에서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식 공유예요. 기술 문서가 아예 없었어요.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은 과장, 차장급 그리고 이제 대리 그리고 사원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 개발자가 처음 투입되면은 소스를 보고 알아서 그 프로젝트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. 뭐 하다못해 어떻게 설치하세요 이런 설치 가이드 다큐멘테이션도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자바독이나 클래스 다이어그램 등의 그런 기술 문서가 전혀 없어서 정말 코드 보고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서 알아서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릴리즈 노트조차도 없었어요. 그래서 어디까지 뭘 찍고 우리 여기다가 태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여기 개발했다 하는 그런 마침표가 중간중간에 없었던 거죠. 중간중간에. 그래서 또 이제 솔루션 이제 가이드 문서가 체계화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이제 SI도 하면서 솔루션 자체도 만드는 건데 이 가이드 문서를 완전히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히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되게 뒤로 밀어놓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굉장히 좀 안 짜는 그런 게 있었고 물론 각자의 각각의 개발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믿음직하진 않았는데 테스트 코드의 이제 부대는 이제 코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되죠. 그리고 내가 짠 코드는 내가 아는 지식 그리고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로컬 테스트로 돌려서 테스트 코드를 뺀 소스 코드만 커밋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제 로컬 테스트라는 거는 내가 그냥 내 로컬에서 직접 런타임을 띄워서 예를 들면 톰캣이나 그런 환경을 띄워서 내가 그 버튼을 누르든가 아니면 그 URL을 쳐보든가 해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
요 유틸리티는 내가 좀 여러 가지 기능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테스트 코드를 짜지만 그 소스 코드를 그 테스트 코드를 커밋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TDD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 로직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는 테스트 케이스는 우리가 꼭 만들어야 당연히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, 그리고 이제 CI 통합의 어려움인데 개발자 한 명이 하나의 모듈을 완전히 전담해서 개발하면 사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각자의 모듈 간의 디펜던시가 없어서 그 완벽히 따로 개발할 수 있으면.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그렇지 않죠. 누군가 만든 코어 컴포넌트나 아니면은 여기서 만든 걸 여기서 갖다 쓰거나 그런 협업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모듈끼리의 의존성이 있으면 이 버저닝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래서 그 나는 열심히 뭐 0.9 버전으로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1.0 버전을 릴리즈 해버렸어요. 막 그러면은 거기서 또 말도 안 하고 그 업센 메소드나 뭐 아니면 뭔가 파라미터가 바뀐다던가 이런 그 스킴 자체가 바뀌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무조건 발생하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작은 기능 단위로 개발을 해서 바로바로 통합을 해야 된다. 이 통합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의 통합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, 그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사용했었던 그 버전 관리 툴인 SVN 리모트에다가 항상 머지를 해놓자 라는 거였어요. 그리고 일일 빌드랑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한 번에 모아서 개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발한 것들을 한 번에 나중에 어느 순간에 모으지 말고 매 순간마다 모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. 그 ALM이라고 말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인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를 얘기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소프트웨어 그 개발 환경을 생각해 볼게요. 뭐 8, 90년대 진짜 예전에 그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. 윈도우 95에서 98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개발을 할 거예요. 그럼 그때 당시랑 지금 당시랑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,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CD나 프로그램을 그 CD나 뭐 디스켓 같은 그런 그 이런 완전히 만들어진 그런 디스크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.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얘네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릴리즈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97년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완벽한 디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98년 1월부터 팔 거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워터폴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발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였던 거죠. 근데 그 이후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. 그 이제 웹이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웹 서버에 대해서 그 이제 언제든 릴리즈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, 사용자들이 더 이런 그 요구사항 아니면 변경사항, 변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더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뀐 거예요.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이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. 하나의 피처를 예를 든다면 계획을 잡고 우리가 언제까지 요거를 일정을 잡고 어떤 기능들을 그 요번에 추가하겠다. 그리고 코딩 개발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능 단위로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. 그리고 그 배포 날짜에 맞춰서 잘 진행되면 배포를 하겠죠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도식화해 보면 요구 사항을 먼저 수집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뭐 우리 환경에서는 지금 대부분 잡혀 있지만 처음에 한다면 잡아야겠죠.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테스팅,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유지 보수,
그리고 변경 관리, 프로젝트 관리, 리즈 관리. 요거는 순서대로가 아니고 이거 하나의 그 전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는 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CI. CI는 이제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그 지속적인 통합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그 우리 개발 방법론으로 이제 워터폴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그 개발을 하고 모아서 테스트를 한 번 하고 그다음 배포, 그다음 아니면은 테스트에서 에러가 났다면 다시 그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그 방식이었다면 이 CI는 지속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를 이제 계속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. 그래서 에자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모든 개발을 완료한 뒤에 다 통합을 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고전적 방식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의 이제 질적 향상 그리고 배포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어요. 그리고 개발 초기부터 이제 그 뭐 시간을 정해두고 인터벌을 두고 이제 그 통합해서 피드백 사이클을 굉장히 짧게 하죠. 언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그 빠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설명드리면 CI 툴로는 이제 우리 가장 주로 많이 쓰는 이제 뭐 젠킨스 뭐 그리고 뭐 그 아틀라시안에서 이제 뱀부라는 얘도 있고 그래서 이 CI의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 뒤에는 안 적어놨는데 CI/CD라고 보통 그래요. 그래서 Continuous Delivery 이제 지속적인 그 전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지속적인 그 배포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이 CI 자체가 지속적인 통합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 테스트하는 서버나 아니면은 그 테스트하는 환경에다가 계속 배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이클은 이제 코드를 체크아웃하고 그다음 유닛 테스트하고 이제 QC 퀄리티 컨트롤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디플로이해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요 툴로 그 가장 많이 쓰는 것을 보시면 이제 아틀라시안 제품을 많이 쓰죠. 이 아틀라시안은 이제 호주에 있는 회사인데 이런 그 CI 프로세스 툴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ALM의 그 아까 전에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 안에 각각이 다 하나의 그 뭐라 그러지? 그 프로그램으로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자체 그 이슈 등록이나 이슈 관리 같은 것은 이제 지라라고 하는 굉장히 깔끔한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소스 컨트롤은 이제 우리 주로 뭐 깃이나 뭐 SVN 등을 많이 쓰겠죠. 그리고 ID 환경이 있고 그 여기에는 빠졌는데 이제 인텔리제이 시리즈가 굉장히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. 그리고 이 아티팩트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는 이제 우리 자바에서는 메이블이나 그레이들로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뱀부라는 예로 되고 쿼디 퀄리티는 이제 이 안에서 PCI라는 게 있어요. 그 써보셨죠? 기억나시죠? 그래서 이 PCI에는 이제 뒤에서 그 제가 스크린샷 하나 띄워놨고 그리고 위키 이제 지라랑 보통 컴플러스를 묶어서 많이 이제 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컴플러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아틀라시안으로 쓰면은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냐 여기에다가 뭐 더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지만 가장 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디폴트한 그런 것이라고 보면 이 지라에다가 이슈를 등록해요. 뭐 요번에 뭐 어떤 화면이 깨졌다 아니면은 이번에 뭐 크롬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뭐 어떤 크롬 자체 오브젝트를 지원 안 해서 지금 기능 콘솔에서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이슈를 등록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개발자한테 할당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컴플런스에다가 관련 백그라운드나 뭐 문서 같은 걸 이제 등록을 해놓고 뭐 지라에다가 해놔도 되고요. 그리고
그 개발자는 이제 개발을 시작하죠. 그래서 그 지라 안에서 이슈를 이제 시작하고 닫고 뭐 코멘트하고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, 그리고 개발 중에 이제 습득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요번에 뭐 크롬에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거기서 디프리케이트 되거나 아니면은 리무브드 된 그런 피처들은 뭐가 있다, 이런 거를 컨플런스에다가 막 정리를 해요. 그 다음에 개발 중에 또 이슈사항이 있으면 커멘트를 남겨서 이후 개발하거나 이후에 참조하는 사람들이 얘가 이때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를 다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커밋 할 때 커밋 메시지에다가 뭐 커멘트 등록하거나 아니면 워킹 아워스 내가 몇 시간 일했다, 아니면은 이슈 컨트롤, 이슈 자체를 이제 리졸브 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 깃이나 SVN에다가 커밋을 하잖아요. 커밋할 때 커밋 메시지 남기죠. 거기에다가 이 지라에서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커맨드를 뭐 붙이면은 자동으로 이 이슈가 리졸브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. 그리고 커밋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리포터한테 공지가 가고, 리포터는 이제 한 명의 뭐 옆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소스 코드를 내가 짠 거를 같이 리뷰할 수 있는 동료가 되겠죠. 그게 뭐 PM이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 리포터한테 자동으로 공지가 가고, 이 리포트는 커밋 코드를 이제 확인해서 이 PCI가 이제 아까 전에 코드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. 그냥 우리 GitHub에서 뭐 PR 날리면은 뭐 디프 다 여기 웹에서 뜨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코드에다가 이제 직접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의견을 입력하거나 반영해요. 이렇게 해서 승인 처리가 되면은 얘를 이제 소스에다가 이제 자동 머지가 돼서 테스트가 이제 이루어지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CI에서 이제 CD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3시에 이제 이 CI 서버가 작업이 이루어져서 빌드하고 테스팅해서 배포 결과가 딱 뭐 오전 중에 리포트 되도록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여기 예시로 이제 하나를 가져왔는데, 이게 지라 페이지고, 지라 써보신 분 있나요? 그러니까 안 써보신 분, 지라를. 네. 그러면 처음 보신 분, 요 안에서 보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클로즈가 되는데, 여기에서 뭐 몇 가지 피처를 좀 말씀드리면, 일단 여긴 이제 이슈 번호가 되겠죠. 이슈를 생성하면 하나의 번호가 따지고, 요거는 뭐 이슈에 대한 제목, 그리고 이 이슈는 어떤 타입이고 어떠한 중요도를 가지고, 그리고 어떻게 몇 버전의 픽스를 할 것이다, 그리고 이 버전에서 요게 문제가 생겼다 라는 걸 다 이제 뜻할 수 있어,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승인 여부는 오케이다. 그리고 요 디스크립션이 있죠. 그래서 요 이슈 간에도 서로 연관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이 이슈 때문에 요 이슈가 생겼다, 뭐 이런 것도 다 링크가 되고, 그리고 어태치먼트,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좀 굉장히 많이 코멘트가 돼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의견을 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컴플런스는 아마 인터넷 하시면서 오픈소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서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딱 위키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왼쪽에 이러한 페이지 리스트가 있고,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놓는 위키죠. 그리고 이 아틀라시안 군의 이 제품군의 좀 좋은 점은 이 지라 컴플런스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에 다 링크가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뭐 아까 뱀브나 뭐 이런 데서도
다 얘네가 연동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이슈 번호 하나로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다 링크가 되는 그런 좀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뱀부를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아까 그 CI 하는 애였죠.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은 그 메일 뭐 메일이든 아니면은 그 코드가 커밋된 이유든 바로 빌드를 돌아서 이거에 대한 그 결과 내용을 알려주고 그 결과는 어떻다. 그래서 빌드 타임이나 뭐 그 페일한 테스트들에 대한 그런 기록도 다 남길 수 있고 또 이제 PCI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그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다 자기의 의견을 그 입력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리뷰어 그 이거를 작성한 어서가 있고 그리고 리뷰어는 누구로 지정돼 있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온라인 코드 리뷰가 되는 거죠.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로도 이런 AM 툴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이 이슈 관리, 이슈 트래킹은 레드마인을 이제 오픈 소스 중에 가장 많이 쓸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묘비라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CI로는 이제 젠킨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고 주로 이제 젠킨스를 쓰죠.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의 이제 퀄리티 그래서 몇 프로가 뭐 테스트 코드를 돌았고 뭐 몇 프로는 안 했고 뭐 그런 그 퀄리티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주는 애는 소나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관리자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 이 그 전체 개발 플로우를 다시 한번 보면 전체 그 이 관리자가 그 이슈를 등록하고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? 그 개발자가 이제 개발 환경을 이제 보고 있다가 그리고 여기 있네요. 이 알림을 통해서 이 개발자한테 아이디 상에서 야 나한테 할당된 이슈들이 여기 뜨게 돼요. 그러면 이 개발 환경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커밋 하죠. 그러면 형상 관리 툴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커밋을 푹 해가지고 감시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이제 빌드를 돌리고 그다음 빌드 결과가 들어가서 테스트 서버에서 테스트를 하고 얘가 확인하면 이제 결과가 보고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사용자들끼리는 그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보통 일을 주면은 뭐 불러다가 줄 수도 있고 야 이거 깨졌으니까 확인해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. 우리 그 모든 개발사항은 다 이력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 뭐 히스토리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작 본인한테도 한 1, 2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. 이거 무슨 이슈였지?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그 짬에 대해서 그 실력으로 인정을 하는 회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짬이 됐고 히스토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곳이 되게 많을 텐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. 제 생각에 잘못된 거고 히스토리는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이런 개발 지식이나 산출물은 한 곳에서 보관하고 관리해야 돼요. 그리고 이 ALM-CI를 이제 사내에다가 적용하려면 모두의 동의랑 뭐 조금의 노력이 필요해요. 이거는 지금까지 이래오던 개발 문화랑 많이 다르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그 아까 그 툴에서 뭐 툴 자체의 기능들도 다 익혀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좀 도입하자고 했었고 실제로 제가 나오기 전에 좀 도입한 부분이 있었어요. 끝.